어떤 단체는 그 주민들하고 접점이 직접적으로 있다기보다는 지금 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공론화하고 이러한 작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주신 그 세 가지 분야대로 제가 자료를 준비하기는 조금 어려웠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그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이 어떤 건지 그 목소리를 조금 더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다 취업률이나 고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감소를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여성들이 더 많이 감소를 했죠. 비경활 인구가 늘고 일시 취업자, 휴직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것을 이제 여성들이 많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자료에도 보면은 3월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접수된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자 중에서 여성이 64%고요. 남성은 36%예요. 그래서 여성이 훨씬 더 돌봄에 맡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만약에 이 여성이 못하면 또 다른 집안의 다른 여성, 할머니라던가 뭐 외할머니 이렇게 전가되는 방식으로 지금 돼 있고요. 특히 코로나19 되면서 재택근무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 재택근무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조금 봐야 되는 문제인데 여성에게는 재택근무가 일과 돌봄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저희가 이제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조금 보면은 콜센터 상담이 문제가 터졌었는데 그때에 바로 뭐 그 현장에 밀집적인 노동 환경에 문제가 됐는데 그것이 다 재택근무로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개인 PC라던가 헤드셋이라던가 이런 건 모두 본인이 부담을 했어야 돼요. 뭐 통신비라던가. 그런데 급여에서 교통비하고 식대비가 빠진 거죠. 그렇게 오는 문제점, 이거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어가지고 세밀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우리가 너무 급박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갔고요. 거기서 하는 말이 이 콜센터 상담원 분이 하는 말이 두 개의 일터가 하나로 묶인 느낌이었다. 너무 힘들었고 일에 집중하기도 힘들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이 그냥 싸잡아서 묻혀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 가사 노동자분들 아시죠?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53년도에 노동법에 가사 사용인 제한이라는 조항이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사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현장에서 요즘 같은 상황에 오지 마세요 하면 그냥 잘리는 건데 지금 각 뭐 특고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원금 많이 나오긴 하지만 가사 노동자 같은 경우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지원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고용보험 없죠.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어떤 곳은 뭐 현금으로 주기도 하고 소득 증빙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고 그래서 이게 뭐 특수고용자 재난지원금 이런 데서조차도 다 배제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가사노동이 우리가 꼭 필요한 업무잖아요. 가사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기본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도 이게 인정되지 않는 문제, 이런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가사노동자들의 실질적으로 임금이 굉장히 낮아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작년에 했는데 107만 400원이 평균이고요. 그 중에 이제 25%는 일하시는 25%는 가구를 혼자서 다 담당하고 있어요. 너무 저임금에 내몰려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 어디 다녔는지 말을 해라. 그 다음에 출근 1시간 전부터 너 몸 상태 어떠냐 이런 것들 늘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수돗물 틀어놓고 손 씻어라. 뭐 이러면서 사사건건 굉장히 이제 간섭이 심해지는 상황인 거고요. 왜 이것에 감염의 위험은 가사노동자도 있지만 그 집 주인도 있지만 가사노동자도 똑같이 있거든요. 그건 상호간의 관계에서 같이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만 전가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육고사 문제인데요. 그 우리나라는 미국이 꼭 자료돼 있지만
3명에서 8명인데 지금 현재 15명에서 30명 정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교사들이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올까봐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특히 학교 어린이집 뭐 이런 데서는 보육교사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코로나 위험 때문에 집에서 많이 돌보다가 다시 맡기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아니면 집에 같이 있어도 너무 힘든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 어떤 보육교사님이 말씀하신 게 정부에서 긴급 보육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하루 종일 아이를 보게 된 부모들이 점점 긴급 보육으로 신청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노동이 훨씬 보육교사들의 노동의 강도가 세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손 씻겨야 되죠. 마스크 착용하는 거 늘 챙겨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어떤 부모님은 애들 너무 답답하니까 마스크 오래 쓰면은 좀 벗겨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본인이 확진됐을 때는 해고를 감당을 해야 되고 또 그 보육교사 내에 협의회나 막 이런 데 다 이 교사의 정보가 다 올라가잖아요. 혹시나 본인의 정보가 올라가게 될까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양보호사 관련인데요. 요양보호사들이 그 서울시 서남 어르신 돌봄 종사자 센터에서 실태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나이 많은 어르신을 돌보시는 요양사분들이 중장년층에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이 거의 95%가 여성이고요. 그 다음에 5, 60대가 80%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문 요양이 91만 원 하루 저기고 평균 그 다음에 4시간 단시간인데 그래도 이거마저 이 시기에 끊어질까봐 되게 전전긍긍하고 계시다라고 하고요. 방문 요양이 89.9%인데 4월 실태에서 보면은 21%가 일자리 중단 경험이 있고요. 한 달 이상 중단된 경우가 4.8%라고 합니다. 그 마스크 제공이 미지급되고 서울시가 유일하게 좋긴 했는데 일회성이었다는 거죠. 약간 마스크 대란이 있을 때는 사실 지원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걸 한 적이 있었는데 마스크가 이제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이 지원이 제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감염 위험에 대해서 75%가 굉장히 감염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비대면 사회를 되게 강조하지만 돌봄이 비대면이 가능한가요? 다 불가능한 노동이에요. 그래서 만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 사대보험이나 퇴직금 안 주려고 59.5시간 이렇게 줄여서 하는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긴급 돌봄, 시간제 돌봄 전담사들인데요. 학교 안 가게 되면서 그래도 직장 나가야 되시는 분들은 긴급 돌봄 맡길 수밖에 없거든요. 학교 문을 안 열어도 긴급 돌봄사들은 다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이 아이들 관리하고 젖은 마스크 관리해주고 수시로 손세정제 발라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다른 업무 추가가 계속 된다는 거죠. 교사들이 해야 될 일까지도. 그래서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학교에서는 소통하는 시간도 굉장히 없고 비공식적인 연장 근로가 늘고 업무 시간 자체도 굉장히 학교 임의적으로 조정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이 긴급 돌봄사 말고 대구의 어떤 분이 대구 사회복지사인데 시설에서 치매 노인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돌보시고 또 본인의 어머니를 돌보시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터지고 나니까 돌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도대체 이 돌봄이 끝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지는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 고민을 던지는 상황에 대해서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임금 모두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고 호봉도 쌓이는 게 없고 다른 곳에 가도 경력으로 임금을 책정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확진된 어르신 중에 기저질환이 있는데 치매가 있어서 관리가 안 되니까 입원을 안 시켜준 거죠. 그 보건소에 계속 입원시켜달라고 요구했어요. 근데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어르신은 치매예요. 근데 가족이 아니니까 대신 마스크를 사줄 수도 없었다는 거죠. 돌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고 치료제나 백신도 늦게 나온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돌봄으로 가야 되나, 또 집에서나 밖에서나 여성에게 맡겨진 돌봄이 전염성 바이러스가 닥쳤을 때 생명하고도 직결되는데 이 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까? 혼란스럽다. 이런 토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돌봄은 굉장히 공적 영역 공공재로 지금 이미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5월 7일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 했잖아요. 뭐 그전에도 단발성 대책들은 나왔지만 거기 보면 거의 다 데이터 수집 활용 기반 디지털화예요. AI화라고. 근데 여성이 가장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돌봄에 대한 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위기 겪으면서 정말 어디가 취약한지 그전에는 알고 있었지만 더 드러나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이 기회에 뭐가 문제였는지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가사노동자 같은 경우는 법제화를 시켜서 노동자로 인정을 시켜야 되며 돌봄에 굉장히 저임금 평가된 부분, 그래서 노동이 주변 노동으로 된 역할을 사회 가치화를 조금 끌어올려서 높여서 목표 설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거버넌스 자체도 지금은 다시 목표를 설정하고 그래야지만이 똑바른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있지만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성 이런 것들을 사회 지역 거버넌스에서 좀 실행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본소득 그전엔 사람들 이렇게 확 치고 야당이 얘기할 정도로 올 줄 몰랐잖아요. 이 위기상이 아니었으면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국민 고용보험 나오는데 이 얘기도 이렇게 공론화될 수 있었던 거는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그냥 힘들다만 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들을 같이 잡는 그런 지역 재난 거버넌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